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부산의 괴정 5구역 재개발 조합원 서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부산에 자주 갈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정 오고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예, 오늘 네. 설명을 잘 좀 해주셔서 우리 5구역 조합원들이 현재 조합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총회 책자의 관리처분 계획안을 보면은 비례율을 110%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주 시까지 해도 이 비례율이 유지가 가능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비례율이 정말 많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은 지금 공사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471만 원 평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업 참여 제한서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8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물가 변동에 따라서 그냥 이 금액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변경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해서 공사비를 이제 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게 사업 참여 제한서는 2018년도에 됐지만 사실은 착공까지는 한 2024년 정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뭐 평당 471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주거용 건물 지수를 보면 뭐 2018년도 7월에는 111.44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서 이제 우리가 착공이 되는 2024년쯤에는 137.49까지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23%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합에서 시공사에 제시한 공사비를 보면 일단 평당 한 501만 원 정도, 아직 협의된 금액은 아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금액조차도. 맞습니다. 네, 그러셔가지고 이 금액인데 이제 이 주거용 건물 지수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보면 21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581만 원이 되고, 평당 착공 시에는 최소 6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공사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조합에서 생각하는 금액에 비해서 약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냐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아까 평당 471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8,9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사비가. 근데 이제 이게 착공 시점을 봤을 때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이제 평당 6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총 공사비가 한 1조 1,000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한 2천억 원이 공사비로 증액이 되는 거죠. 증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관리처분대에 있는 그 공사비에 비해서 2천억 원 상당히 좀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좀 과소로 잡은 비용들이 좀 있어요. 공사비 말고도 이제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비중이 있는 비용 중에 하나가 손실보상비일 것 같아요. 이게 뭐 현금 청사자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세입자분들도 계실 거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그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은 이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77억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현금 청사자들은. 그래서 이게 다시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손실보상을 해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그냥 그 금액 받고 나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다투실 거고, 그리고 행정소송도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액이 보통 한 20% 정도는 또 이 금액에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소로 잡더라도. 그렇게 되면 여기서만도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좀 재결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조속 재결 신청이라는 걸 이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끝났는데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재결 절차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이자가 붙거든요. 만약에 이 금액까지 고려했을 때는 손실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뭐 사업지에서는 이 금액만도 뭐 몇백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면.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 구역 내에 뭐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계신 현금 청산자도 있겠지만 세입자나 뭐 그리고 뭐 현금 청산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영업을 하시거나 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주거 이전비도 좀 지급이 돼야 될 거고 또 영업 보상비도 지급이 돼야 될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기타 손실 보상 비용이 또 별도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금액은 지금 290억 상당으로 잡아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전혀 알 수 없죠, 현재로서는. 네. 보상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현재 이제 뭐 감정 평가나 이런 것도 뭐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은 이제 금융비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비용은 보통 그냥 이주비 이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이주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걸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그냥 좀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이죠. 네, 대출로 받으시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이제 조합에서 금융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뭐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금액의 이제 절반 정도를 대출 받아서 이주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2,500억 정도를 이주비 대출로 이제 받아서 이주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주비는 사실은 집을 명도를 하고 조합에 그리고 부수고 다시 지어서 다시 입주할 때까지는 계속 이제 금융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명도, 철거, 착공 다 합쳐서 한 60개월 정도 되겠더라고요. 60개월에서 62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가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4.5%로 한번 봤을 때 152억 정도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대출이자가 만약에 후분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PF 자금 조달로 최소 이제 연 4.5%로 보더라도 사실 이거보다 금리가 훨씬 높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걸로 보더라도 이제 약 590억 정도가 되거든요, 대출 이자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로 관리처분 계획에서 잡은 금융비용에 비해서 150억 정도는 더 지금 많은 상황인 거죠.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후분양이 좋은 네. 거예요? 아니면 허그 보증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합 사정에 따라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 분양가 때문에 이걸 결정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금융비용만 봤을 때는 지금 선분양을 하게 되면 허그가 보증하면 이제 한 3.5%, 그래서 약 459억 정도가 대출 이자로 나가니까 후분양보다는 조금 이제 증가하는 범위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죠. 후분양이 네, 유리하네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출 이자에 금융 있어서는. 비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허그 그렇죠. 보증이 유리하다. 그렇죠. 네, 현재로선 그렇죠. 이제 허그 보증을 받으셔서 선분양하면 한 20억 정도가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잡힌 금융비용보다 좀 늘어날 것 같고, 후분양을 하시면 한 150억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비용 관련해서는. PF 이제도 4.5%로 최저로 잡은 거죠, 계획. 네, 그래서 PF 이자가 사실 4.5%로 받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서 사실은 150억도 굉장히 적게 잡은 금액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이제 대출이자 증가폭이 한 10배 정도는 될 수가 있다. 약 네. 200억까지도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금리가 더 오르니까 지금 4.5% 잡은 것보다는 더 훨씬 더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점점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훨씬 많이 오르겠죠. 네, 대출 이자 부담이 크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대출 기간도 60개월로 잡은 거거든요. 이거보다 사실 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명도가 좀 늦어진다거나 그렇게 된 경우에는 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이제 손실보상금이 늘어나고 이제 실제로 관리처분 계획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 비례율을 계산해 보면,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제 분양 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 분의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곱하기 100한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 당연히 그럼 사업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비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
인건비로 봤을 땐 한 2천억 정도가 아까 증가되는 걸로 최소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손실보상금도 지금 너무 적게 종전자산 평가금액으로만 잡아놓은 거라서 거기에 뭐 20% 정도만 증액이 되더라도 한 200억 정도. 예, 그리고 뭐 기타 손실보상금이나 뭐 조속재결 신청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땐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주비 금융비용도 최소로 잡더라도 후분양으로 가면 150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2,237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2,200억에서 뭐 300억 사이가 될 거다라고 보이는데, 비례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지금 관리처분 비례율이 어떻게 되시죠? 110%입니다. 그렇죠. 110%면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비례율이 100이 넘으면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110%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증가 금액을 다 반영해서 비례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66%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1억짜리 종전자산 평가를 받은 집을 갖고 있다. 이거를 조합에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냐? 그럼 2,600만 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성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나중에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권리가액이 너무 작게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